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달의제가 스님의 모교인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스님이 원적이 된 지 77년 만에 처음으로 모교가 추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만해 스님 달의제가 스님이 광복 한 해 전까지 머물다 입적한 시무장에서도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시무장이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시도립 합창단 종교 편향 공연과 대종사 명사 법계 기준안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을괴 헌지본처를 결의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적지에서 조선 초 선진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만들어진 한글 금속활자와 연도가 표기된 왕실발원 동종이 출토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해 시청 중심이었던 승려 연수 교육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승려 연수 신청에서 수강 수료증 교부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전략 2025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달의제가 스님의 모교인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이 원적이 든 지 77년 만에 처음으로 모교가 추모 행사를 마련한 건데요. 동국대는 앞으로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후학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님이자 시인, 독립운동가로서 일제강점기 민족의 자주정신을 지키는 데 헌신한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의 모교인 동국대가 어제 만해 스님 열반 77주기를 맞아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만해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으로 스님의 달의제가 동국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국대 측은 스님의 원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추모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거듭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동국의 이름으로 한 번도 추모의 의례를 올리지 못해 늘 송구스러웠습니다. 이제라도 전 동국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영령을 기리고자 하니 가까이 오시어 흠양하여 주옵소서. 동국대의 만해 스님 달의제는 얼마 전 불자 기업인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대표가 만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쾌척한 게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근창 대표는 평소 만해 스님 선양 사업을 지원하며 1974년부터 서울 망우리에 있는 만해 스님 묘소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사로 만해 스님 생애와 문학, 업적 등을 정리하는 아카이브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불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님의 사상과 대승보살의 실천행이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한국 불교와 중흥하는 데 큰 길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정성모아 발언합니다. 동국대는 고난의 시기, 만해 스님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백절불굴의 정신을 계승해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만해 정신을 동국의 브랜드 가치로 삼아 널리 그리고 오래도록 교육의 지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일 강제 병합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 불교를 구하기 위해 만해 스님은 임재종 운동을 펼쳤습니다. 민족과 불교의 자주정신을 일깨운 만해 스님의 향후는 한 세기라는 긴 시간을 건너 동국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만해 스님 달의제가 스님이 광복 한 해 전까지 머물다 입적한 시무장에서도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며 시무장이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도자적 삶을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혼돈의 시대에 3.1운동의 주역이자 시대의 선각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7주기를 맞아
선악원이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선악원은 어제 AW 컨벤션 센터에서 이사장 권한대행 지광 스님을 비롯해 분원장 스님,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실내 제한 인원에 맞춰 조촐하게 봉행했습니다. 혼돈의 시대 님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봉행된 만해 스님의 추모 달해제는 선악원이 설립 100주년에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악원은 100년 전 만해 스님과 설립조사들이 깊은 뜻을 이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역사의 출발점에 우뚝 서 있습니다. 스님의 일관된 애국심과 자비심, 곱고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길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선악원에서 봉행된 추모 달해제에 참석해오던 스님의 영예인 한현숙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한국 불교의 근간을 만든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요즘 스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미망을 깨우쳐 주길 서원했습니다. 자유, 민주, 평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데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소신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원칙으로. 앞서 선악원은 만해 스님이 광복 한 해 전까지 머물다 입적한 신무장에서 스님의 진영에 향과 꽃을 올리며 스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사부대중은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며 신무장이 단순한 장소가 아닌 역사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님의 구도자적 삶을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희생과 헌신으로 일관하셨던 스님의 구도자적인 삶을 본받아 우리 사회에서 실천을 해야 되려고.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선악원이 남전, 만공, 용성, 만해 스님 등 설립조사의 뜻을 이어 혼돈의 시대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시도립합창단 종교편향 공연에 대한 대책과 대종사 명사법계 기준안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계 환지본철을 결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유두석 장성 군수가 조계종 각 교구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백양사를 비롯해서 도내 곳곳에 소중한 불교 문화재와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뜻이 후대에 길이 전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조계종단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69차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가 어제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18교구 백양사도 지영민과 함께하며 수행과 정진으로 교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경우 스님을 비롯한 1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총무원 부장 스님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토의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현행 대종사 명사법계 품서와 관련한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이분을 대종사로 모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누군 해고 누군 종에 올리지 않는 부분도 또 발생하다 보니 서로 이렇게 오히려 어른을 모시는 경우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을 종회와 함께 협의해서 가을에 저희들 대종사 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부는 최근 종교 편향으로 무리를 빚은 대구와 포항, 부산지방 시도립 합창단을 5년간 전수조사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 신고센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3가지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내용을 갖고 심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종교 편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 그 예술단에 공문을 시달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환지본처를 바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제자리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새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제70차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는 9월 초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인사동의 도시환경정비 사업부지에서 조선 초의 선진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특별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만들어진 한글 금속 활자와 자동 물시계 부속, 천문시계와 함께 연도가 정확히 표기된 왕실발원 양식의 동종도 출토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과 재단법인 수도문물연구원은 서울 공평구역 유적지에서 다량 출토된 유물들을 어제 최초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세종 때 만들어 월인천강지곡, 석포상절 인쇄에 활용된 갑인자로 추정되는 활자가 다량으로 출토됐습니다. 인쇄본 대조를 통해 실제 갑인자로 확인되면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보다 20년 빠른 활자 실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갑인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 중에서 금속 활자, 수십 종의 금속 활자 중에서 갑인자의 그 활자 인쇄수를 그 금속 활자의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속 활자의 꽃이라고 하는 가장 기술적으로 정점에 올라와 있는 활자 실물이 이제 찾아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토된 한글 활자 역시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제작돼 연구자들은 최초의 한글 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며 이나 등 한자 경전 사이에 자주 들어가는 한글 토시를 주조해 놓은 연주 활자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각경을 9결만 붙인 책이 있습니다. 세조 때 1465년에 찍은 책이 있는데 그것하고 거의 일치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번역은 안 되고 한문 속에 한글로 이렇게 구절 사이에 토를 넣었는데 이런 토가 자주 쓰이니까 연주 활자로 두 개를 붙여서 만든 이런 활자로서 또 가장 오래된 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15세기의 왕실발원 양식을 계승한 16세기 동종도 발견됐습니다. 흥천사, 해인사 등 보물로 지정된 여러 사찰의 동종들과 양식을 공유하면서도 명문을 예서체로 쓰고 표면이 황동색을 띠는 등 새로운 양식을 보여줍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앞으로 미술사 동종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제공이 되고 15세기와 16세기를 연결하는 16세기 1535년이라는 연호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조선시대 자동물 시계의 부속인 주전이 최초로 발견됐고 세종 때 만들어진 주야 겸용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와 화약무기인 총통도 조각난 상태로 출토됐습니다. 이번 유적 발굴에서 조선 초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증명하는 희귀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됨에 따라 당시의 과학기술에 대한 복원, 연구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승가 교육은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승려 연수 교육이 그러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시청 중심이었던 온라인 승려 연수 교육을 한층 발전시켜 신청에서 수강, 수료증 교부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대면 중심이던 승가 교육은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스님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승려 연수 교육은 기존의 집체 교육을 대신할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해 시청 중심이던 승려 연수 교육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연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강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알 수 있도록 또 돼 있고 또 그 강의를 수강하고 난 다음에는 또 수료증을 이수증을 또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좀 더 이제 완성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단순히 강의를 시청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강의 정보와 수강 정도를 확인하고 수료증 발급은 물론 설문조사 등으로 강의 평가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연수 환경을 발전시킨 겁니다.
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비대면으로 연수교육을 전환할 예정이지만 비상시 또는 편의를 위해 비대면 교육이 필요할 경우 불편이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반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전문 강사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중의 일이 바쁘거나 또 업무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개설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또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교육원은 올해 13개 강의 가운데 12개 강의에 이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교육원은 연수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자기평가와 점검을 통해 참여도와 질적 향상까지 도모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변화와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마곡사의 문화재 보호와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공주 마곡사의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어제 경내 대광보전 앞마당에서 열린 소방 차량 전달식에는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사중 자위 소방대 스님들과 강종범 충남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산불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차에 소방 차량을 기증받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마곡사 소방의용대를 조직해 화재 발생 시 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성만 공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도 목조 건물이 많은 마곡사가 화재에 취약해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앞으로 마곡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전략 2025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 2025를 수립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종합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이 미래 성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13개 지역의 소속 박물관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이 완료되고 총 54종의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저희 실감 영상관에 보면 불교 관련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미술 회화 관련된 것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면 저희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소속관까지 해가지고 총 한 54종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신규 디지털 사업을 발굴하고 소장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문화유산 표준 관리 시스템을 차세대 버전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훼손된 유물 이미지 복원과 유물의 진품 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 데이터 활용, 가상 전시 등이 가능한 지능형 큐레이션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화유산 과학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박물관 사료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아카이브 센터도 구축됩니다. 가상 디지털 보존 처리라고 해서 이게 3차원으로 유물을 스캐닝하고 또 CT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훼손된 유물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2025년에는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약자, 장애인 보조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생명살림법회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서울조계사와 봉은사, 수원복령사, 부산 범어사 등 4개 사찰에서 생명살림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살림법회는 스님과 불자,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화두 명상을 비롯해 사무량심과 기도 연불, 움직임 명상 등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생명살림법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살생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제주 로터리클럽이 불교 요양시설 제주 태고원에 사랑 나누기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어제 제주 태고복지재단 태고원에서 진행된 차량 기증식에는 이사장 성천스님과 고경수 원장, 신제주 로터리클럽 송동훈 회장과 클럽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과 다양한 봉사로 지역 내 나눔 활동을 진행해온 신제주 로터리클럽은 창립 40주년을 기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불교 요양시설인 태고원에 신형 승합차를 지원했습니다. 송동훈 회장과 회원들은 자그마한 정성이 어르신들의 복지에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개운사 회불행위 사과와 복구 모금을 이유로 서울 기독대에서 파면된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8일 손원영 교수가 총장과 교목실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항고인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 기독대의 손 교수에 대한 일체 방해 행위 금지를 결정하고 위반 시 학교는 손 교수에게 하루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손 교수는 파면 무효 판결에도 학교 측이 연구실 사용 등을 막자 총장과 교목실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